안녕하세요. 황금 오후 TV입니다. 오늘은 시니어와 중년 이상 많은 분들이 꼭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다제약물 복용,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복통과 설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약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을 매일 챙겨 먹는데도 몸이 더 힘들다. 배가 자꾸 아프고 설사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간다. 차라리 약을 끊고 싶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황금 오후 TV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고혈압, 당뇨, 협심증 때문에 하루 8가지 약을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유 없는 복통과 설사가 계속됐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소화력이 떨어졌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약을 검토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장약 안에 들어있는 위장보호제와 다른 내과에서 처방받은 소화제가 같은 성분이었던 겁니다. 즉, 위장약을 2번씩 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중복된 약을 정리하고 나서야 설사와 복통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다제약물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다제약물이란 5가지 이상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70대 이상에서는 10가지 이상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약이 많아질수록 부작용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약이 왜 배를 아프게 하고 설사를 일으킬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약물 자체의 부작용입니다. 당뇨약 메트포르민은 흔히 설사와 복부팽만을 일으킵니다. 일부 혈압약은 변비나 속쓰림을 만들기도 하고 항생제는 장내 세균 균형을 무너뜨려 설사를 유발합니다. 둘째, 위장약의 중복 복용입니다. 위산 억제제, 제산제, HE 차단제 같은 약이 겹쳐서 들어가면 위산이 과도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위산은 세균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위산이 줄면 장내 세균이 증식해 설사와 복통이 생깁니다. 셋째, 약물 간 상호작용입니다. 철분제와 칼슘제는 변비를, 마그네슘이 들어간 제산제는 설사를 만듭니다. 이게 동시에 복용되면 장이 혼란스러워져 불규칙한 배변이 이어집니다. 넷째, 장내 미생물 변화입니다. 항생제나 위산 억제제를 오래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줄고 해로운 균이 늘어나 만성설사, 복통, 심하면 장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끝도 없습니다. 위산 억제제를 몇 년간 복용하다 설사와 복통이 생기고 골다공증까지 심해진 분, 혈압약, 소염진통제, 위장약을 함께 처방받고 다른 병원에서 같은 위장약을 또 받아 중복 복용하던 분,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영양제가 문제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칼슘제와 철분제를 먹으면서 변비가 심해지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추가로 먹으니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난 것입니다. 황금 오후 TV로 들어온 질문 중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데 배가 계속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 약이 겹쳐서 위와 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약 중복, 당뇨약, 항생제가 흔한 원인입니다. 설사가 심하면 그냥 지사제 먹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원인 약을 줄이지 않고 지사제만 먹으면 증상은 가려지고 속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사에게도 꼭 물어봐야 하나요? 네,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의사도 중요하지만 약사는 약 성분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 중 겹치는 게 있나요?
이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있었던 실제 장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약사에게 말합니다. 약을 먹고 나니 설사가 자꾸 생기네요. 약사가 약 봉투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소화제랑 이 위장약 같이 드세요? 어르신이 대답합니다. 네, 병원 두 군데에서 각각 받아서 같이 먹습니다. 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아, 이 두 약은 성분이 같습니다. 하나만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확인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의사와 약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복된 성분은 없나요? 부작용 때문에 생긴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둘째, 증상을 기록하세요. 언제부터 배가 아팠는지, 어떤 시간대에 설사가 심한지, 약을 먹고 몇 시간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기록해 두면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불필요한 약 줄이기, 즉 디프리스크라이빙입니다. 전 세계 의료계에서 약을 줄이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불필요한 약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약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내가 먹는 약 리스트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는 분들은 더욱 필수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도 드리겠습니다. 약은 반드시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나이 탓이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병원 갈 때는 약 봉투와 영양제 통을 모두 챙겨가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약을 많이 먹는 환자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복통과 설사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황금오후TV에서는 다제약물 복용과 복통, 설사 문제를 깊이 다뤄봤습니다. 약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것이지 삶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황금오후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황금오후가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해요. 감사합니다.